지방선거 전에 다시 합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홍준표 대표는 바른정당을 흡수하려고 하는 것 같고, 바른정당에서 이제 가장 걸림돌이 되는 이해운 대표도 날아가는 게 생겼고, 이해운 대표가 원래 그 흡수 통합에 가장 강하게 반대하던 사람이거든요. 날아가게 생겼잖아요. 날아가고 나면, 이제 방해 요인이 없잖아요. 그럼 둘이 합칠 것 같고, 근데 국민의당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뭐 하여튼 정계 개편을 위해서 자꾸 이제, 국민의당이 예전에 가지고 있던 뭐 햇볕 정책과 같은 햇볕 정책 때문에 바른정당이 통합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거를 일단 고치라고. 슬슬 그런 거 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근데 국민의당이 그렇게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당인데 그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김동철이나 안철수 대표가 얘기하는 걸 보세요. 그거는 바른정당하고 똑같아. 현지 스코어. 호남 하잖아요. 근데 호남에서 지지율이 제일 안 나옵니다. 국민의당이.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하다가 지금은 김대중 대통령의 계승자가 아니라 파괴자로 가는 거 아니냐. 저는 오늘 교섭단체 연설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확 왔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제는 뭐 청명에 죽든 한식에 죽든 뭐 해볼 건 한번 해보고 뭐 하자. 그러면 햇볕 정책을 지우자라고 나올 수도 있는 것이 안철수 대표와 김한길 대표가 합당을 했을 때 그때 민주당의 강령 여러분 논란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5.18, 6.15, 14 이런 거 지워야 된다. 그래서 당에서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 저도 나가서 막 발언하고. 그리고 박지원 대표도 그때 굉장히 성질을 냈어요. 강령에서 그런 거 지우려고 한다고. 안철수 대표가 그때 그래서 해명을 했어요. 실무 차원에서 착오였다. 이랬는데 저는 안철수 대표의 의중이 저는 반영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극중주의를 반대잖아요, 극중주의. 예. 극중주의는 프랑스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제가 르몽드 기자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극중주의가 뭐냐고, 실제 쓰냐고. 그거 조롱할 때 쓰는 말이라고, 프랑스에서. 그러니까 뭘 한다고 말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뭔가 한다고 말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운데 가만히 있을 때를, 조롱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하더라고. 극중주의를 제가 학술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다시 왕정이 복구됐을 때 다시 그걸 비판하니까 좌파 쪽에서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그냥 행정 관료들 끌어다가 그냥 정치를 하려고 했던 거. 그게 이제 극중주의인데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고 그리고 학술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면 가운데지 뭐 극단적인 가운데냐? 이렇게 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할 때 쓰는 조롱의 단어라고 아무 의미 없는 거라고 르몽드 기자가 얘기해 주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수도권 광역단체장 3당 연합공천 실제로 정우택 대표가 얘기했다 그러면서 제가 앞으로 그것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그쪽 방향으로 지금 군부를 떼는 것은 아닐까. 국민의당에서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무시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정체성의 뿌리째 부정하는 거거든요. 민주당하고 싸우기가 버겁잖아요. 다른 정당들이. 그러니까 어떻게든 합쳐야 한다. 당끼리 다 합치지 못하지만 합치는 모양새를 모색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그거보다는 저는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이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시 합쳐질지도 모른다. 박근혜 내보내려고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8명의 뭐 친박 네. 예. 들만 네. 어떻게 정리하면 된다고 청산하고. 하니까 8명 중에 2명은 이미 나갔잖아요. 위 아하간. 그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술술 이해운 대표가 대표로서 그걸 제일 맡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양반에 대한 호불호하고는 상관없이. 그리고 그 양반이 지금 연루된 사건과 상관없이 실제 가장 큰 걸림돌이었거든요. 당대표로서. 이 양반이 이제 나가리 되는 수순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병국 전 대표도 굉장히 이해운 대표만큼이나 굉장히 반통합론자죠. 유승민 의원 유승민 계 의원이라고 불리는 분들도 다 반통합론자죠. 바른정당이 20명밖에 안 되지만 거기도 자유한국당으로 가야 된다. 아니면 독자 생존해야 된다. 이것이 의견이 수명밖에 안 되지만 분분하죠. 근데 뚝은 바늘구멍 하나로 무너지는 거죠. 원내 교섭단체를 잃고 뭐 이런
경우가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잘 있겠다. 생각해 보시면 황영철 의원 네. 보좌관으로 먼저 날아갔잖아요. 그 양반도 자강론자거든요. 이혜훈 대표도 대표로서 자강론자고, 두 번째가 이제 하태경 의원이 또 자강론자예요. 몇 명 안 돼요. 근데 목소리는 센 몇 사람이 이제 차근차근 누군가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본인들의 실수인지는 지금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순서대로 이제 제거되고 있는 거죠. 스스로 초래한 것이든 어쨌든 간에 걸림돌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둘이 합쳐질 수 있어요. 합쳐지면 산술합보다는 더 커질 수도 있죠. 산술합은 20몇 프로 정도인데 합치면 15, 6, 그럼 20% 정도인데 합쳤으니까 시너지가 나서 한 30% 정도로 복원될 수도 있고, 그 과정이 어설프면 기억나세요? 5.18, 6.15, 14 이런 거 지워야 된다. 그래서 당에서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 저도 나가서 막 발언하고. 그리고 박지원 대표도 그때 굉장히 성질을 냈어요. 강령에서 그런 거 지우려고 한다고. 안철수 대표가 그때 그래서 해명을 했어요. 실무 차원에서 착오였다. 이랬는데 저는 안철수 대표의 의중이 저는 반영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극중주의를 반대잖아요. 극중주의. 예. 극중주의는 프랑스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제가 르몽드 기자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극중주의가 뭐냐고, 실제 쓰냐고. 그거 조롱할 때 쓰는 말이라고, 프랑스에서. 그러니까 뭘 한다고 말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뭔가 한다고 말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운데 가만히 있을 때를 그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당인데 그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김동철 의원이나 안철수 대표가 얘기하는 걸 보세요. 그거는 바른정당하고 똑같아. 현재 스코어. 호남 하잖아요. 근데 호남에서 지지율이 제일 안 나옵니다. 국민의당이.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하다가 지금은 김대중 대통령의 계승자가 아니라 파괴자로 가는 거 아니냐. 저는 오늘 교섭단체 연설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확 왔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제는 뭐 청명에 죽든 한식에 죽든 뭐 해볼 건 한번 해보고 뭐 하자. 그러면 햇볕 정책을 지우자라고 나올 수도 있는 것이, 안철수 대표와 김한길 대표가 합당을 했을 때 그때 민주당의 강령, 여러분 논란이 있었던 거 기억을 무시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정체성의 뿌리째 부정하는 거거든요. 민주당하고 싸우기가 버겁잖아요. 다른 정당들이. 그러니까 어떻게든 합쳐야 한다. 당끼리 다 합치진 못하지만 합치는 모양새를 모색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그거보다는 저는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이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시 합쳐질지도 모른다. 박근혜 내보내려고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8명의 친박, 네. 예, 들만 네, 어떻게 정리하면 된다고 청산하고. 하니까 8명 중에 2명은 이미 나갔잖아요. 우리 야하간. 그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술술. 이혜훈 대표가 대표로서 그걸 제일 맡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양반에 대한 호불호하고는 상관없어. 조롱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하더라고. 극중주의를 제가 학술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다시 왕정이 그만하시면 안 복구됐을 돼, 때 다시 그걸 비판하니까 좌파 쪽에서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그냥 행정 관료들 끌어다가 그냥 정치를 하려고 했던 거. 그게 이제 극중주의인데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고, 그리고 학술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면 가운데지 뭐 극단적인 가운데냐? 이렇게 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할 때 쓰는 조롱의 단어라고, 아무 의미 없는 거라고 르몽드 기자가 얘기해 주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수도권 광역단체장 3당 연합공천, 실제로 정우택 대표가 얘기했다고 그러면서 제가 앞으로 그것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그쪽 방향으로 지금 군부를 떼는 것은 아닐까. 국민의당에서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선거 전에 다시 합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홍준표 대표는 바른정당을 흡수하려고 하는 것 같고, 바른정당에서 이제 가장 걸림돌이 되는 이혜훈 대표도 날아가는 게 생겼고, 이혜훈 대표가 원래 그 흡수 통합에 가장 강하게 반대하던 사람이거든요. 날아가게 생겼잖아요. 날아가고 나면 이제 방해 요인이 없잖아요. 그럼 둘이 합칠 것 같고, 근데 국민의당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정계 개편을 위해서 자꾸 이제 국민의당이 예전에 가지고 있던 햇볕 정책과 같은
햇볕 정책 때문에 바른정당이 통합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거를 일단 고치라고. 슬슬 그런 거 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근데 국민의당이 그렇게